오늘 준비한 내용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추상장애, 흉터 부위에 따른 후유장애 보상 방법입니다. 고의가 아닌 부주의나 과실에 의해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가해 차량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대인 접수가 이루어지며 환자는 병원에서 부상치료를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고 잘 치료를 받았음에도 얼굴이나 팔다리 노출면에 추상장애가 남거나 흉터 부위에 따른 후유장애가 생기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를 찾으시고 상담을 받는 피해자분들이 이처럼 장애와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추상장애는 평생 남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의 하락과 함께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자의 경우 교통사고로 정강이 부위의 골절과 피부 괴사 및 연부조직 결손 등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입니다. 큰 차량의 바퀴의 한쪽 다리가 육과하여 발생하였으며 신고를 받은 구급차를 타고 바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담은 주로 보상법에 관련하여서이고,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비율이나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잘 판단하여 손해사정 업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체 부위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아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추상장애 역시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주장하여야 합니다. 사례자의 경우 하부 다리 노출면의 조직 괴사로 인하여 여러 차례의 성형수술을 받게 되었고, 사고 일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된 시점에서 다리 노출 부위에 큰 흉터와 함께 발가락과 발목의 강직으로 인하여 기능장애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수차례의 성형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피부와 근육 조직이 유착되면서 굳어지는 과정에서 강직에 의한 후유장애도 잔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성형비용에 대한 추정서와 함께 후유장애 진단을 기초로 하여 향후 치료비 그리고 상실수익액을 산정하게 되었고,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상하우머치의 손해사정서를 검토한 보험회사에서는 수술 등으로 잔존하는 흉터에 대하여 향후 실제 성형 여부와 비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더욱 보험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타당한 성형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정강이 흉터 부위에 따른 후유장애까지 보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리의 노출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 5%에 대한 내용을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성형수술로 어느 정도 흉터가 회복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후유장애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형수술을 받는다고 하여도 호전 가능성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성형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이러한 사례에서는 상식적으로 굳이 실제 성형수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흉터 부위에 따른 후유장애만을 보상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자는 보상하우머치 손사의 조언과 손해사정 업무 진행으로 흉터 부위 관련 후유장애 보상을 지급받으셨습니다.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뿐만 아니라 발목 위에서 무릎 아래 다리 노출면, 추상장애까지 남게 된 사례에서의 보상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작은 차이가 커다란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보상하우머치와 함께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더욱 신속하게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하우머치였습니다.